안녕하세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게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는 신우. 아이도 외동으로 자란 젖는 처음 남편한테 누나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걱정이 된 것도 있었지만 나름 기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신우이 잘 맞아서 남편 욕도 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연애할 때 남편한테 신우에 대한 것들을 물어봐도 단답으로 대답을 하거나 얘기를 잘 안 해줘서 아무래도 눈다보니 친하지 않은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처음 결혼이라는 단어를 서로 입에서 뱉게 된 날, 24시간도 하지 않아 친우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것도 아침 7시 30분에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집에 나서는데 모르는 번호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순간 내가 주차한 차 때문에 연락을 했나 싶은 생각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 칼진 여자, 목소리로 대뜸 만나자고 하길래 순간 잘못 걸린 전화인가 했어요. 네, 누구세요? 전화 잘못 꼬신 것 같아요. 상만이 여자 친구 혜정 씨 아닌가요? 저 상만이 누나 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했더니 신우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전화해서 본인 소개도 없이 대뜸 만나자고 하는데 그러자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처음 목소리를 듣는 거니 인사를 건네요. 신우도 제 인사에 대해서는 짧게 다 하더니 또다시 저보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동생이랑 결혼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얼굴 보고 싶기도 하고 싶은 말도 있어서 그런데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처음 신우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무슨 상황인가 싶은 생각에 어리둥절했지만 신우의 말을 들었을 때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손 아래 신호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손이 신기도 하고 초장부 터지고 들어가면 결혼하고 나서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종 결혼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초장의 자리를 잘 잡아야 결혼하고 나서도 편하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럽신우가 물어봐서 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할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참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 저도 밀당을 해야겠다 생각에 오늘 저녁은 어렵다고 얘기했죠. 제가 오늘 저녁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내일 저녁은 어떠세요? 빨리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은 아예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신우는 은근슬쩍 말을 놓더라고요. 살짝 거슬리긴 했지만 어차피 나보다 손이 사람이니 이건 그냥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늘 어떻게든 저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밤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시면 제가 밤 9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사실 저녁 약속도 없어서 저녁 8시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었지만 일부러 시간을 더 미뤘어요. 신우는 제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순간 전화가 끊겼나 싶은 생각에 핸드폰을 확인하기까지 했어요. 시간으로 보면 30초도 안 되는 침묵이었다. 저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괜찮다고 할 걸 그랬나 괜한 자존심에 미운 털 박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신우의 그러자면 말 한마디에 생각이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밤 아시에 신우이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 뵙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기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은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면 너무 남편한테 기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저 혼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신우이는 저보다 먼저 왔는지 제가 커피숍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알아보셨는지 손을 흔들면서 아는 척을 하셨어요. 한눈에 봐도 남편이랑 비슷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어서 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죠. 우선 인사를 드리고 나서 커피를 야겠다는 생각에 신우가 있는 자리로 갔는데 잔이 2개가 있더군요. 신우는 저보고 얼른 안주라고 손짓을 하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커피는 내가 시켜놨어.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면 살도 빼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메리카노 시켜놨는데 요즘 신부들은 몸매 관리 열심히 하던데
자기도 그렇지? 초면에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웃는데 첫인상치고 썩 좋지 않더군요. 아내, 뭐 그렇죠. 감사해요. 근데 할 말이 있으시다고. 저는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잘 안 마시는 편인데 벌써 시켰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일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는 본인은 휘핑이 올린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신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촉이 느껴졌어요. 신우는 저를 보면서 커피 한 잔에 마시고는 갑자기 신혼집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신혼집은 어떻게 하긴 하랬어? 상만이 신혼집 얘기했어. 혹시 돈 얘기 들은 거 있어? 내 시부모님께서 예전에 결혼하면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신다고 했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 받으면 저희 모은 돈으로 해서 24평짜리 매매를 하던가 29평 전세에 들어가던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그 아파트가 지금 값이 좀 떨어져서 지금 당장 팔면 손해거든요. 나눠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질까요? 때 팔면 나도 돈 적게 받는 거잖아.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왜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를 보자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희 결혼 얘기를 주고받았을 땐 남편이 집 대출 걱정은 그래도 많지 않을 거라 말하며 시부모님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시부모님이 집을 총 2채를 갖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채는 그건 자식들 중 한 명이라도 결혼하면 팔아서 반으로 나눠주신다고 했다며 누나는 아직 결혼을 못해서 내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그 집을 팔면 1억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생각해서 결혼 준비를 하긴 했어요. 신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갖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그 집을 팔면 손에 팔리려고 얘기하려고 부른 거였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장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할 거면 차라리 미뤄. 너희도 결혼한다고 나까지 손해 볼 필요는 없잖아. 그건 상만 씨랑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건 잘 몰라서요. 동생이 손해 보더라도 판다고 하면 올케가 말려야 돼. 알겠지? 나는 그럼 올케만 믿는다. 어찌됐든 저를 처음 보는 자리인데 계속 집값, 신혼집 소리만 몇 시간째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리곤 저보고 남편한테 부모님 집 못 팔게 하란 식으로 통보하듯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밤늦게 만나서 그런가 더 정신이 없기도 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에 대한 질문을 한 개도 안 했더라고요. 뭐 이름이나 대해선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하다못해 커피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 하나 꺼낸 게 없었어요. 어쩜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우리 집 때문에 집 팔면 결혼 생활 내내 시달릴 수 있겠다는 느낌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반반해서 결혼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집값 떨어지고 있으니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도 꺼냈지만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받는 돈이라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결국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둘이서 모은 돈과 조금의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생활하는 게 빠듯할 때마다 시부모님의 아파트 돈들이 생각나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신용을 봐야 될 텐데 결혼 전부터 얼굴 붉히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집을 늘리는 것도 보람 있겠다 싶은 생각에 남편과 둘이 열심히 살았죠. 결국 시부모님한테 돈은 못 받고 신혼집을 얻게 되어 저희 친정어머니가 돈을 보태준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친정아버지 없이 혼자 사시는 친정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집을 넓히는 게 필요한 이유가 없었기에 당연히 거절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 지내고 있는 도중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게 됐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친정엄마가 집에 혼자 계시다가 잘못 넘어져서 응급실에 가시게 된 거였죠. 갑작스러운 전화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다리에 깁스를 하셔야 됐어요. 엄마는 별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혼자서 생활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엄마 때문에 병원 간다는 연락을 뒤늦게 본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모님 어디 다치신 거야? 어쩌다가 응급실에 가신 거야? 아, 혼자 화장실 청소하시다가 삐끗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안 움직이시는 게 좋으니 하시는 것 같아. 뼈가 골절되거나 한 정도는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남편이 친정 엄마의 상황을 듣더니 저보고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뇨? 어떠냐고 물어봤죠. 혼자 집에 계시면 움직이는 것 어때?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건 어때? 그럼 나도 좋은데. 당신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아니면 잠깐 오시는 간병인 부르는 건 어때? 뭐하러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불편해봤자 뭐, 얼마나 불편하다고? 그냥 어머님,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 우선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당신, 장모님 모시고 집에 가 있어. 저도 친정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고 싶긴 했지만, 괜히 남편 눈치가 보여서 감정인을 부르는 게 어떤지 말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무슨 사람을 쓰냐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 엄마와 함께 간단히 짐을 싸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친정 엄마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셨죠. 사돈 다 지셨다며 어떻게 다치신 거야? 많이 안 좋으신 거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살짝 삐끗하고 한 달 정도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너희 집에 모시기로 했다며. 잘했다. 나도 사돈 혼자 계셔서 어떻게 하시려나 걱정이 됐거든. 시어머니가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셔서 저희 친정 엄마를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라봉을 사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인사하며 들어가는데 마침 신이도 있더라고요. 신는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하고는 제가 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뭐야, 한라봉이 요즘 한라봉 별로 맛없는 것 같던데 다른 거 사오지. 어머님이 한라봉 좋아하셔서 사왔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달해 달라고요. 하셨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사왔어? 사동이 아프다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당연한 거지. 나도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시어머니는 드시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시누이가 한라봉을 까먹으며 제 속을 긁는 말을 했어요. 사돈 어은 오셔서 내 동생 퇴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겠네. 이런 건 와이프가 가운데서 잘 조절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장소 갈등이 안 생기지. 요즘에는 장소 갈등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더라. 저랑 저희 엄마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저희 남편이 먼저 저희 엄마 모시고 오자고 한 거예요. 내 동생이 착해서 그래. 워낙 실은 소리 못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올케가 눈치껏 하라는 거지. 시어머니는 시누이가로 듣더니 본인 아들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맞아.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착했는데 몰라. 학교에서도 혼자 다니는 애를 보지. 못했어. 그런 애들이 있으면 매번 우리 집에 데려와서는 같이 놀고 그랬다. 성격도 얼마나 서글서글하니 좋네. 우리 아들 같은 애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걔가 자기 손에 보는 짓을 많이 하고 다녔잖아. 그래서 매번 우리가 속 터지고 그래도 한테 피 끼치는 것보다는 조금 손해보면서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올케도 너무 내 동생 이용하지 말고 내 동생이 착해서 힘들어도 힘들단 말 안 하거든. 그러다 속에서 곰기 시작하면 더 큰일 나니까 올케가 잘해야 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도 사돈이 같이 있는 게 편하진 않을 테니 내가 신경 좀 써줘.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알겠다고 말씀드리며 혼자 계시는 친정엄마가 신경 쓰여서 먼저 가보겠다고 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나가는데 신우가 제 뒤에다 대고 큰 소리로 한마디 하더군요.
내 동생이 괜찮다고 해도 올케가 알아서 너른 너무 오래 계시지 않게 해. 내 동생. 눈치 잘 박으면서 알겠지? 눈치껏. 신우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그 말도 그렇지만 신우의 전체적인 행동도 기분이 나빠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따졌어요. 혹시 남편이 신우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신이가 저한테 더 눈치를 주나 싶었거든요. 당신이 형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나한테 계속 눈치껏 행동하라 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 계신 거 지금이라도 불편면 말해. 내가 무슨 소리래?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게. 장원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불편했으면 내가 말도 안 했겠지. 이번에 어머님이 우리 엄마 괜찮냐고 무도 물어주시고 그러셔서 고마운 마음에 인사도 드릴 겸 과사 가지고 갔는데 형님이 나를 보자마자 당신 편하겠니? 너무 오래 계시지 말게 하.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뭐라고 한 줄 알았지? 당신도 알잖아. 우리 누나 입이 방정인 거 또 쓸데없는 소리 한 거야. 내가 그런 말 할 리가 없잖아. 내가 누나한테 한 소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며 신이한테 한 소리 하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니까 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오늘 띄우다 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장모님이랑 우리 사는 집이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또 이렇게 장모님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어때? 나중에 우리 애 낳고 나서도 장모님이 집에 계시면 당신도 그렇고 나도 편할 거 아니야? 과에서 살자고 그러면 나중에 편해졌을 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도 학과는 안 한다고 하실 텐데.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기도 하고 결혼 안 한 누나가 있기도 하지만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안 계시기도 하고 당신도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잖아. 요즘 내 주변 사람들 보면 애를 낳고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많더라고. 우리도 일찍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지금 당장 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저 역시 친정엄마가 저희랑 지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학과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저희 엄마도 처음 학과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그런가 친정엄마도 같이 사는 쪽으로 마음을 올리셨어요. 그러고 나니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친정엄마 집을 전세 주고 움직일까 생각도 들었는데 친정엄마가 저희를 모아놓고 집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가할 거면 내 집을 따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 나야? 너희들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으니 집 한 돈은 너희한테 줄게. 그 돈으로 너희 대출 받은 것도 갚고 남은 돈으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되잖아. 장모님, 저희 대출금 갚아달라는 말씀드리려고 합과 아고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장모님 집 내놓고 천천히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리고 언제든지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해. 며칠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매일 얼굴 봐야 되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말하는 게 좋잖아. 어차피 친정 엄마 집이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고 해서 돈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고 하며 미뤘습니다. 근데 엄마가 집을 깨끗하게 쓰시기도 했고 인기 있는 평수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금방 계약 돼버렸어요. 그때 친정 엄마 아파트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저희도 잘하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 돈을 우리 친정 엄마가 남편한테 바로 보내셨어요. 남편이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친정 엄마가 그게 본인 마음이 편하시다고 하니 이번에는 남편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가하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어른 3명에 나중에 아이까지 낳으면 4~5명이 될 수도 있으니 30평대 후반에서 40평대 아파트를 찾아봤어요. 친정엄마가 비싸게 아파트를 팔기도 했고
남편이랑 저도 집을 팔고 할 거라 대출은 1억 정도만 받아도 충분하겠어요. 그렇게 가계약을 하고 오는 길에 친정 엄마가 저희한테 통장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대출지 말고 이거 가져다 갔어. 너희 아빠가 너 결혼할 때 주고 싶다고 모아놓은 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모님, 저번에 집 팔 때 돈도 보내주셨잖아요. 이 돈은 그냥 장모님이 쓰세요. 자네가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마음 써주고 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어차피 이 돈은 애 아빠가 딸 준다는 돈이니까 원래 줘야 되는 돈이야. 이번에 기니까 도 아주 잘 맞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가하면서 친정엄마 돈으로 대출 없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한테 아파트 명의에 대해 얘기를 꺼냈어요. 장모님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으니까 장모님 명의로 아파트 계약하려고 하는데 당신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근데 우리 엄마 명의로 하면에 시부모님 하시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 그냥 학과에서 이사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우리 엄마랑 사는 결정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저도 친정엄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둘 공동 명의로만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이 먼저 친정엄마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자는 말을 꺼냈었어요. 친정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싫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생각보다 합과 과정이 매끄러워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잡음은 다른 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이사 간다며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생각하는데 가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진짜야? 아무래도 저희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그럼 내 동생 데릴 사위로 들어가는 거야? 엄마 들었어? 뭐, 이제부터 돈이랑 같이 살기로 한 거야. 그럼 이번에 아파트를 팔아야겠는데 저번에 너희가 반반 결혼한다고 해서 아가격 좀 오르려나 싶어 갖고 있었는데 오를 기미가 없네. 그걸 지금 왜 팔아? 그리고 그 아파트를 팔면 어차피 나랑 나눠야 되는 거잖아. 지금 집값 더 떨어졌던데 지금 팔면요? 손혜야, 시어머니가 돈을 보태줘도 그만, 안 보태줘도 그만이라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부모님은 결혼할 때 아파트 팔아서 해준단 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준 게 계속 마음속에 걸리셨나 봐요. 결국 아파트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집값이 제일 떨어졌을 때라 그 때문에 신우가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올케가 이사 가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올케 때문에 나 받은 돈도 별로 없어서 결혼도 못 하겠어. 어떡할 거야? 당시 신우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거나 당장 나를 잡았다면 이런 말하는 게 이해라도 되겠지만 결혼은커녕 만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손해를 봐서 결혼을 못한다는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을 만날 때면 신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신우 일을 안 보고요. 살 수도 없고 나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자기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소리만 해 짜증나 죽겠어. 신우이 있는 애들 중에 잘 지내는 애 몇 없더라. 차라리 신우가 결혼했으면 좀 더 편했으나 지금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 수소문해서 소개팅이라도 시켜줘야 되나? 그것도 사람 나름이야. 우리 대학 동창 민선이 기억나지? 걔 신우가 둘인데 둘 다 결혼했잖아. 근데 결혼하니까 더 그런데 자기 시댁이랑 비교하면서 올케는 편한 거라고 그렇게 속을 긁는다더라. 결혼시킨다고 끝이 아니야.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정도까진 아니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게 나 히스테리 아니야. 거기다 너 집 좋은 곳으로 이사한다. 그것도 얼마나 피 아프겠어. 최대한 안 만나는 게 최고야. 그날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만날 접점을 만들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를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남편이랑 같이 다니고 신우가 말을 걸려고 하면 화장실 핑계로 피하거나 하니까 예전보단 괜찮아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엄마와 같이 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 신우가 집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사한 건 내가 손해보면서 한 거인데 얼마나 좋은 집인지 가서 봐야지.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제일 깨끗하고 저희 친정엄마도 같이 사는 곳이라서 집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차피 합가하기로 한 거면 했다. 그리고 어차피 올케서 같이 사시는 거면 자주 볼 수밖에 없잖아? 겸사겸사 인사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 아빠 모시고 갈까? 그럼 우선 제가 시간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친정 엄마와 함께 사는 경기에 따르면 집들이를 하지 않고 싶어서 집들이를 하기 싫어했어요. 집들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부파가 방문하실 때마다 집들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들뜰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 정도만 참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엄마와 남편 시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집들이 날짜를 정하고 난 후 신이 연락을 해서 집들이 선물로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사실 집들이 선물은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신부파한테 어떠한 선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선물을 주고 나중에 큰 선물을 받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필요한 것이 없어서 집들이 선물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더니 그는 기분이 나빴다고 했어요. 집들이 선물을 팔아서 돈을 모았을 때 소유하고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건 내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얘기하세요. 아니, 그렇잖아. 내가 기껏 생각해서 집들이 선물 사준다고 하는데 됐다고 하는 게 말이야. 뭐 필요하냐고? 그럼 저희 에어프라이기 하나 사주세요. 저희가 잘 쓰던 게 망가져서 그래. 그게 필요한 거 말하란 말이야. 올케랑 내 동생만 사는 집도 아닌데 나도 손 좀 두둑하게 뭘 갖고 집들이를 가야 할 거 아니야? 올케가 예전에 쓰던 거 뭔지 알려줘. 그거랑 똑같은 거 사갈 테니까. 저희가 쓰던 에어프라이기가 20만 원 정도 했어요. 그건 친구들이 저 결혼한다고 해서 선물로 사준 것이었거든요. 신우가 집들이 선물로 들들 벗으니 어차피 그거 망가지기도 했겠다. 그거 사달라고 했는데 정작 집들이 때 신우 손에 들려 있었던 건 휴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신우가 먼저 집들이 선물 얘기를 꺼내더군요. 올케가 말한 거 사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들이 선물로는 휴지가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 휴지 선물란의 의미가 계속 성공하고 건강하게 기원한다는 뜻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휴지로 사왔어. 요즘 휴지도 비싸더라. 막상 찾아보니 가격대도 있으니 아까워서 휴지 사온 게 눈에 훤히 보였지만 친정엄마도 계시고 시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괜히 언성 높이기가 싫어서 알겠다 고 하며 웃으며 휴지를 건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저희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더라고. 그리고 제 근처에 오셔서는 궁시렁거리기 시작하셨어요. 내 동생이 장모님까지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겠네. 합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헐값에 아파트를 팔아서 나도 손해보고 좋은 건 올케밖에 없네. 올케는 결혼을 잘해서 좋겠네. 이런 시댁, 이런 남편이 어디여 제 신경을 계속 긁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지만 안 들리는 척하며 음식 준비한 걸 식탁에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손님이 많다 보니 음식도 적지 않아서 몇 번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도 도와줬어요. 근데 시어머님은 그 모습이 거슬리나 봐요. 남편을 잡아 끌면서 정신 사나우니까 앉아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무거운 것들은 다 나른 상황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시댁 식구들 집들이는 오늘로 끝이다 생각하며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했죠. 그렇게 다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신우가 몇 입 먹더니 갑자기 음식 쟁반에 들추고 주방 쪽으로 가서는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 고 말할 틈도 없이 신우가 먼저 소리를 꽤 지르더라. 이걸 집들이 음식으로 내놓은 거야. 이걸 어떻게 먹어? 이딴 걸 차려놓고 지금 집들이 안 되고 오이 부른 거야. 기가 막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음식이 입이 안 맞으면 다른 음식을 드시면 되잖아요. 어머, 지금 어째서 이렇게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너희가 내한테 잡혀 산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제대야지. 친정 엄마도 있는 자리에서 신이가 저한테 물론이고 남한테까지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가한다고 하는 바람에 엄마가 아파트 팔아서 가만히 있던 나까지 손해봤잖아. 안 그래도 나이 많아서 결혼하기 힘들었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더 결혼하기 어려졌어. 어쩔 거야? 이야 집간 얘기를 하며 본인이 결혼 못한 탓을 우리한테 돌리길래 또 그러는구나 싶은 생각에 주방 정리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할 일을 하려고 하니 그 행동에 또 화가 났나 봐요. 갑자기 또 자기를 무시한다 하면서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치라도 자꾸 휘둘러야 저것이 정신을 차리겠구나 싶어서 그 순간만큼은 그래 들어와라. 오늘 아주 너랑 나 끝장을 보자 싶은 생각에 손가락에 힘을 잔뜩 주고 신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저를 흘겨보며 다가왔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다가온 순간 갑자기 신이가 소리를 지르며 낮아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남편의 신우이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더라고요. 그리고 신이는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신우는 이게 뭐냐 고 하면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계약하신 분들은 써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파트 집값이 저렴한 게 아니다 보니 어디에서 자금이 왔는지 자금 출처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신우한테 건넨 것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 친정 엄마 돈만 4억이 들어갔고 저희 돈은 1억 8천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신우한테 남편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파트 팔 돈, 우린 받지도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팔아서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이 계신 거 뻔히 하면서 그렇게 해야겠어. 그러자 신우가 눈을 번뜩 뜨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돈 좀 있는 처가 만났다고 가족들 아기를 우습게 하는 거 같은데 말이야. 내가 먼저 시작한 거니까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 없겠네. 올케는 너 결혼했던 거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을 거 아니야지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가에 저렇게 넙죽 엎드려 지라는 거지. 그 소리를 하자 남편은 얼굴이 허해질리며 신우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누나, 그 이야기를 왜 갑자기 꺼내? 누나 정말 정신이 나간 거야. 동생 집들이 자리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날 알기를 우습게 알았잖아. 내가 내 비밀 지켜주고 할게. 뭐가 있어? 올케도 이상하지 않았어.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닌데 집이 두 채나 있었잖아. 그 집을 왜 장만해야 했어? 그리고 애초에 너희들 결혼한다고 할 때 그 집에서 살면 그만이지. 왜 그걸 팔아서 나누다, 어쩐다, 복잡한 소리를 했겠냐고. 그 집은 사실 내 동생이 신혼집으로 쓰던 거야.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가자 친정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어머님은 거실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시댁에 집이 두 채 있다는 게 이상하단 생각도 못했고요. 너희들 결혼 이야기할 때 내가 전화해서 만나자 하는 거 동생이 나한테 부탁한 거야. 올케가 그 집 신혼집으로 쓰겠다 말 못하게 막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감히 내가 누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올은 그동안 결혼 생활 편하기만 했지.
남편도 잘 정해 시부모도 잘해주기만 했고 내가 옆에서 보기가 차더라. 정말 신우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제 앞에서 훈계하듯이 말하는데 신우랑 대화할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인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설명해봐. 서류에는 당신이 결혼했던 기록이 없던데 형님이 말하는 게 무슨 소리야? 누나 말이 맞아. 그 집 원래는 신혼집을 쓰던 거였어. 근데 결혼식은 올리지도 않았어. 그 전에 엎어졌던 우리. 이번에 결혼식 양과 손님들 다 모시고 했잖아. 내가 재혼이라는 그렇게 못 불렀겠지. 그럼 형님이 하는 소리는 뭔데 뭐길래 저희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냐고. 이혼이 아니라 파이야. 근데 파원 과정이 좀 시끄럽긴 했어. 그때 우리 가족들도 다 힘들었고. 그때 남편이 이야기한 바로는 저를 만나기 전에 파혼했다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당연히 전 몰랐고요.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남편이 달라 보이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우 말대로 그동안 남편은 우리 집에 잘했고 시부모님도 저에게 잘해주세요. 다만 딱 한 명 신우가 문제였고 어떻게든 내 결혼 생활에 흔들려서 저런 소리를 뱉는 모습에 제가 남편에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죠. 그동안 날 속인 건 기분이 나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는 상황이고 하지만 당신이랑 나랑 함께 산 세월이 있잖아. 그동안 진심으로 잘했고 난 결혼 기간 내내 힘들지 않았어. 딱 한 사람, 당신 누나 말고는 다른 건 문제 없었지. 그니까 오늘 이후로 내 누나 앞에 신우가 보이면 난 즉시 이혼이야. 영원히 마주치지 않고 지낼 거니까. 당신이 그거 감당하기 힘들면 말해. 여기서 이혼해 줄게. 내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 신우는 깜짝 놀랐는지 입을 쩍 벌리며 저를 쳐다봤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니 이 신우를 붙잡고 우리 집 현관문으로 끌고 나가더군요. 그러면서 남편도 신우와 연 끊게 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봐. 내가 연 안 끊게 생겼나? 더 이상 누나라 말하기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부모님은 신우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 엄마한테 정중히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모님 죄송해요. 너무 못 볼 걸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창피하네요. 김서방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아휴, 우리 딸한테 몇 번 얘기 듣긴 했는데 저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 그 뒤로 남편은 신우의 전화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저도 안 받았고요. 남편도 안 받는 전화를 제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신우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기 시작했어요. 고작 이런 일로 연락 안 하고 지낸다는 게 말이 돼? 옳게도 내 동생이 그렇게 한다 해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신과 신랑이라 하고 있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미치고 나간다. 아파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내가 누나한테 말한 거 못 들었어. 이제 누나 만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알겠어? 너도 이러는 거 아니야? 예전처럼 단 하나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을 끊는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왜 내 아내 문제야? 없잖아. 여기 한 번 더 찾아와 봐. 경찰 부를 거니까. 결국 신우도 알겠다며 성질을 내고 가버렸습니다. 남편도 신우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친정 엄마한테 이런 상황이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신우 머리털이 무한정도 아니고 올 때마다 한씩 빠지다 보면 지 스스로도 안 올 것 같았거든요. 제가 뭐하러 그깟 인간 하나 때문에 이삿짐을 싸고 풀고 그 귀찮은 걸 또 하겠나요?
그냥 끊고 살면 그만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우의 무한 행동들 때문에 시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지만 뭐가든 늘 볼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팔은 안으로 오고 뭐 그런가 결정적일 때는 딸인 신우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랑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신우이 별로면 시부모님들과 왕래를 할 수 있는데 남편도 시부모님이 그렇게 못할 성격이라는 걸 알아서 시부모님까지 끊어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면 또 스물스물 신우가 간섭하며 저희가 힘들어질 테니까요.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도 어릴 때나 가능한 일이지. 나이 40이라 돼서 그 모양이면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신우를 안 보고 살아. 그런가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임신을 해서 벌써 만삭이 다 됐어요. 곧 있으면 출산인데 친정 엄마가 집에 있으니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시누이 때문에 골머리 썩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처럼 서로 안 보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제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